좌파 우파 싸움. 솔직히 이쪽이 더 낫지 않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쪽, 특정 정당도, 특정 인물도 아닙니다. 우리 삶 기준으로 판단하는 쪽,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을 지지하시나요? 솔직한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왜 정치 얘기만 나오면 다들 발끈할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소엔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밥 먹고 술 마시고 농담 주고받으며 즐겁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이야기하다가, 연금 이야기하다가, 세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얼굴 표정이 굳어집니다. 너 어느 편이야? 이 질문 하나로 대화가 싸움이 됩니다. 아니, 대화라고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서로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쏟아내기 바쁩니다.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감정은 격해집니다. 정작 중요한 건 사라집니다. 그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 피해가 갈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런 실질적인 질문들은 공중으로 증발해버립니다. 대신 남는 건 단 하나, 너는 어느 편이냐는 질문뿐입니다.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빨갱이냐, 수국골통이냐. 사람을 먼저 나눕니다. 의견이 아니라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말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으니까요. 저 사람은 저쪽 편이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야. 언제부터 정치는 토론이 아니라 정체성 싸움이 됐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정책을 평가하는 대신 사람의 소속부터 물어보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실 좌파 우파는 원래 이렇게 감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시장을 더 믿을 것인가? 국가가 더 개입할 것인가? 복지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규제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개인의 자유를 우선할 것인가? 공동체의 안정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이건 정책 선택지였습니다. 사람을 나누는 낙인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서로 다른 경로였을 뿐입니다.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열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너 반대편이지? 하고 의심합니다. 궁금해서 질문하면 정체 밝혀라고 다그칩니다. 다른 의견을 내면 배신자 취급을 받습니다. 같은 편이 아니면 적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팀 스포츠입니까? 정치가 축구 경기처럼 변했습니다. 우리 팀이 이기면 좋고 상대 팀이 지면 기쁩니다. 우리 편이 하면 옳고 상대편이 하면 틀립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했느냐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생각보다 우리 뇌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누가 이 싸움에서 이득을 볼까?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차갑게 계산해 봅시다. 이 끝없는 진영 싸움에서 가장 이득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서로 싸우는 국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쳐갑니다. 관계는 틀어지고 대화는 단절되고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싸움이 클수록, 분열이 깊어질수록 유리한 쪽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클릭이 늘어나는 미디어입니다. 당 의원 폭탄 발언, 지지자들 발칵, 충격, 의 정체, 자극적인 제목, 분노를 부르는 편집, 한쪽만 부각하는 프레임. 우리가 화낼수록 조회수는 오르고 광고 수익은 늘어납니다. 냉정한 분석보다 감정적인 대립이 돈이 됩니다. 둘째, 결집이 쉬워지는 정치입니다. 공동의 적이 있으면 우리 편을 모으기 쉽습니다. 저쪽이 문제야라고 손가락질하면 내부의 실책과 무능은 가려집니다. 정책 실패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편이 방해했다, 저쪽 때문이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지지층은 더 단단해지고 비판은 적대 진영의 공격으로 무력화됩니다. 셋째, 책임이 흐려지는 구조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탓하는 동안 정작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불분명해집니다.
구체적인 정책의 성과와 실패는 진영 논리에 묻힙니다. 잘못을 따지는 대신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서로를 욕하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 삶은 나아졌나? 집값은? 일자리는? 교육은? 의료는? 안전은? 미래는? 이 질문들은 공중으로 증발하고 우리는 여전히 너 어느 편이야?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낫다는 말의 진짜 의미.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죠. 좌파 우파 싸움. 이쪽이 더 낫지 않나요?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봅시다. 이 말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말 잘하는 쪽이 더 나은 걸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연설을 감동적으로 해도 제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화 많이 내는 쪽이 더 나은 걸까요? 아닙니다. 상대편을 향해 아무리 거친 말을 쏟아내도 그게 제 통장 잔고를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편이라고 소리치는 쪽이 더 나은 걸까요? 아닙니다. 같은 편이라는 동질감은 순간의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실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내 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쪽입니다. 연금이 불안하면 그걸 해결하는 쪽입니다. 노후가 막막한데 우리가 옳다는 구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을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내놓는 쪽이 필요합니다. 집값이 부담되면 그걸 낮추는 쪽입니다. 내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집 한 칸 사기 어려운데 이념 논쟁이 무슨 소용입니까? 주거 안정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의료비가 무서우면 그걸 줄이는 쪽입니다. 아프면 파산할까 두려운데 진영 싸움이 중요합니까?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그걸 안정시키는 쪽입니다. 교육이 불평등하면 그걸 바로잡는 쪽입니다. 안전이 걱정되면 그걸 확보하는 쪽입니다. 그게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가 중요합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합니다. 어느 편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부 왜 사람들은 그래도 편을 고를까? 그럼에도 우리는 왜 계속 편을 고를까요? 앞에서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 삶의 변화라고, 이념보다 효과가 중요하다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진영을 선택하고 그 안에 머물고 상대편을 적으로 여깁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생각하는 건 힘들고 편에 속하는 건 쉽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건 피곤합니다. 복지 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외교 전략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경제 정책의 부작용을 예측하는 일. 이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듭니다. 전문 지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쪽에 서면 모든 게 간단해집니다. 한쪽에 서면 모든 판단을 대신해 줍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한 정책도 애매한 사안도 내가 잘 모르는 분야도 진영이 답을 줍니다. 우리 편이 하면 항상 옳고 저쪽이 하면 항상 틀립니다. 우리 편이 내놓은 정책은 무조건 좋은 정책입니다. 설령 문제가 있어도 취지는 좋다. 시간이 필요하다. 방해 세력 때문이다 라고 변호합니다. 반대로 저쪽이 내놓은 정책은 무조건 나쁜 정책입니다. 설령 효과가 있어도 숨은 의도가 있다. 부작용이 클 것이다. 결국 실패할 것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이 구조는 정말 편합니다. 매번 새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를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진영이 정해준 답을 따르면 됩니다. 그 안에서 동질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얻고 우리라는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머리는 편할지 몰라도 사회는 망가집니다. 정책은 개선되지 않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대화는 단절되고 사회는 조각납니다. 우리가 편함을 선택하는 동안 실제로 필요한 변화는 점점 멀어집니다. 클러리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진짜 위험한 건 반대편이 아니다. 진짜 위험한 건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저쪽 진영이 문제라고 저쪽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생각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뉴스를 봐도, 정책을 봐도, 결과를 보지 않고 진영부터 보는 순간, 누가 말했는가가 무슨 말을 했는가 보다 중요해지는 순간,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출처만 확인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시민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정책의 효과를 따지지 않고 우리 편이 냈으니 지지합니다. 문제점을 분석하지 않고 저쪽 편이 비판하니 무시합니다. 데이터를 보지 않고 진영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정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정치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멈추면 누군가는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우리 대신 판단해주고, 우리 대신 분노해주고, 우리 대신 결론을 내려줍니다. 편하긴 하지만 그 대가는 큽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만 물었습니다. 좌파냐 우파냐보다 내 삶 기준으로 판단하는 쪽, 그게 더 낫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어느 편 말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남겨주세요. 이 싸움, 누가 이기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인생 비상벨입니다. 지금 떠오른 생각이나 말로 못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같은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합니다.